안녕하세요. 현대문명 속 수학의 이해 5주차 첫 번째 영상입니다. 이번 주에는 수열과 점화식이라는 단원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수열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한 번쯤 들어봤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수열이란 간단하게 말하면 숫자를 어떤 규칙을 가지고 순서대로 쓴 것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3의 배수를 순서대로 써보면 3, 6, 9, 12, 15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수열은 이제 3의 배수로 이루어진 수열이다 라고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겠고요. 또 제가 2의 거듭 제곱을 순서대로 써서 2부터 시작해서 2, 4, 8, 16, 32, 64 이런 식으로 이렇게 2의 거듭제곱꼴로 나타나는 자연수들을 작은 것부터 순서대로 쓴 것, 이 규칙에 따라 나타난 수열,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수열에는 굉장히 다양한 종류가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지금 여기 이제 나타난 것처럼 두 인접한 숫자의 차이가 이렇게 일정하거나 첫 번째 수열은 앞의 수에서 이제 3을 더하면 뒤의 수가 나오는 그런 규칙을 가지고 있고요. 이제 두 번째 수열은 앞의 숫자에서 2를 곱하면 뒤의 숫자가 나오는 그러한 규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의 규칙을 가지는 수열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장 기본적인 수열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이러한 수열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극장의 좌석에 관한 이제 상태가 주어져 있는데요. 먼저 극장의 좌석이 이제 첫 줄에 이제 70석이 있고요. 둘째 줄에 72석, 셋째 줄에 74석 이렇게 매 줄마다 두 좌석씩 늘어나서 마지막 줄에는 이제 굉장히 많은 좌석이 있을 텐데요. 총 30줄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마지막 줄에 있는 좌석의 개수를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70. 좌석의 수를 줄마다 순서대로 적어 보겠습니다. 이제 네 번째 줄은 76좌석이 있을 텐데요. 이제 각 줄마다 좌석의 차이가 이제 2이기 때문에요. 이제 이 규칙으로부터 우리가 n번째 줄의 좌석 수는 n번째 줄의 좌석 수는 70 더하기 2배의 n-1 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 자리에 이제 n에 여기 n이고요. 그러면은 이것이 이제 n번째 좌석 수고요. 따라서 30번째 좌석 수는 30번째 줄의 좌석의 개수는 70 더하기 2 곱하기 29 해서 총 128개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극장의 모든 좌석의 개수는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우리가 70 더하기 72 더하기 해서
각 줄의 좌석을 모두 더하는데요. 그래서 마지막에 128까지. 그래서 이것을 모두 더한 이제 값을 구하면 되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이제 공식을 이용하면 이제 첫 항과 끝 항을 더한 것을 이제 총 줄의 개수를 곱한 다음에 2로 나눠주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예를 들어 70 더하기 72 더하기 128 요거를 이제 거꾸로 더하면은 128 더하기 126 더하기 해서 70까지 될 텐데요. 그럼 이제 두 개를 모두 더하면 이제 198이 전부 다 이제 한 줄 세로로 더하면 모두 198이 되는데요. 이 198이 지금 총 30개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로로 더하면은 모두 198이 되는데 이것이 30개가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이제 위에 줄과 아래 줄이 같으니까 이제 같은 걸 두 개 더한 게 이제 198 곱하기 30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만큼이 되고요. 그거를 2로 나눠준 게 이제 그 모든 극장의 모든 좌석의 개수가 될 것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거를 이제 계산을 하면요. 계산을 하면 지금 198 곱하기 30을 2로 나눈 것이 되겠네요. 그래서 계산을 하면 2970개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첫 번째 극장의 좌석의 개수는 이제 각 앞선 항과 뒷 항의 차이가 2로 이렇게 일정한 등차 수열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다음번 문제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00리터의 물통에 이제 오염물질들이 녹아있는 물이 담겨 있는데요. 이 물통의 마개를 열면 이제 90%는 빠지고 10%만 남는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물통이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더러운 것을 90%를 빼고 그다음에 다시 가득 이제 더러운 것이 10% 남아 있는데 여기를 이제 깨끗한 물로 다시 채운 다음에 여기서 다시 10%를 빼고 90%를 빼고요. 이제 10%만 남고요. 이러한 작업을 우리가 반복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물이 더러웠던 것이 이제 한번 이 작업을 반복할 때마다 90%씩 이제 모두 버리게 되고요. 이제 10%씩만 이제 남게 될 텐데요. 그래서 이 작업을 여러 번 할수록 깨끗한 물로 점점 이제 가까워지겠습니다. 그랬을 때 처음에 이제 오염물질들이 이제 녹아 있을 때 그 오염물질의 양을 처음에 비해서 우리가 2만 분의 1보다도 작게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 작업을 몇 번 반복해야 할까? 이제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면 앞서 이야기한 대로 이 작업을 한 번 시행했을 때 오염물질은 처음에 10분의 1로 줄어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오염물질이 이제
90%가 버리고 나머지는 이제 새로 깨끗한 물로 채웠기 때문에 오염물질 양 자체를 계산하면 오염물질은 10분의 1로 줄어든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처음에 오염물질의 양이 예를 들어서 A만큼이 있었다고 하면은 요거를 A를 초기 오염물질의 양이라고 하면요. 이라고 하면 이제 이 작업을 예를 들어 한번 계속 시행했을 때 오염물질의 양을 제가 순서대로 써보면 10분의 1A 그 다음에 한 번 더 하면 100분의 1A 그리고 한 번 더 하면 1000분의 1A 이런 식으로 이제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염물질의 양이 처음에 2만분의 1보다도 작아지게 하려면 몇 번 해야 할까요? 그래서 이제 작업을 K번 시행했을 때 오염물질의 양은 우리가 10의 K승분의 1A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또는 같은 말이지만 0.1의 K승 곱하기 A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0.1의 K승이 2만분의 1보다 작아지려면 K가 최소한 얼마 이상이어야 되는가 이런 문제로 귀결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4번 하면 만분의 1이 되고요. 그것을 한 번 더 하면 이제 10만분의 1이 되니까 이제 총 최소한 5번을 하게 되면 이제 2만분의 1을 넘어가게 되고 5번을 했을 때 이제 오염물질이 원하는 만큼 작아진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 상황은 이제 역시 수열인데요. 뒷항이 앞에 항에 이제 10분의 1로 줄어드는 이렇게 연속된 그 두 숫자의 비율이 일정하게 주어지는 등비수열에 관한 문제라고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등비수열에 관한 이제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다음 이와 관련된 활동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제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에 관한 문제들인데요. 먼저 이제 스카이다이빙을 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제 스카이다이빙을 할 때 처음에는 이제 낙하산을 펼치지 않고 이제 수직 낙하를 하는데요. 처음에 이제 제가 그림을 굉장히 잘 못 그리지만 비행기라고 하겠습니다. 비행기에서 여기서 이렇게 떨어지는데요. 비행기에서 이제 제가 떨어질 텐데 처음에 이제 낙하산을 펼치지 않고 낙하를 할 때 처음에는 이제 5m를 낙하를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3배 15m를 낙하를 한다고 합니다. 3배가 아니고요. 처음보다 거리가 10m 늘어난 15m만큼 낙하를 하고 그 다음 1초 동안 그 다음에는 그래서 2초에서 3초까지는 25m를 낙하하고 이렇게 매 초마다 낙하한 거리가 10m씩 늘어난다고 합니다. 이랬을 때 10초 동안
떨어진 거리를 구하라는 것인데요. 네,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앞서 우리 극장의 좌석에 관한 문제와 비슷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었으리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구하라는 거리는 결국 다른 것이 아니고 5 더하기 15 더하기 25 더하기 35 해서 총 마지막 9초에서 10초까지는 이제 95m를 이제 낙하를 하겠습니다. 네, 그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결국 이 값들을 다 더한 것을 구해라 라는 문제로 이제 귀결이 되는데요. 이것도 앞서와 비슷하게 계산을 하면 이것은 2분의 5 더하기 95 곱하기 10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계산을 하면은 총 500m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연속된 두 항의 차이가 일정한 수열을 우리가 등차 수열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것은 이제 등차 수열의 합을 이용을 해서 이제 문제를 이제 풀어봤습니다. 네, 이번에도 이제 비슷하게 공을 이제 지면에 수직으로 떨어지면 이제 이번에는 떨어진 높이의 60%만큼 공이 다시 뛰어오르는 그런 상황인데요. 네, 여기 이제 지면이 있고요. 여기 위에서 공을 제가 떨어뜨리는데요. 공을 처음에 이제 떨어뜨리면 그 다음에는 처음에 60%만큼 이제 뛰어오르고요. 여기서 다시 중력에 의해 지면을 닫고 다시 이제 처음 이 높이에 앞선 높이의 60%만큼 공이 다시 뛰어오르고 이것을 이렇게 계속 반복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랬을 때 6번째 지면에 닿을 때까지 공이 움직인 거리를 구하라 는 것이 문제인데요. 처음에 이제 공을 떨어뜨린 높이는 3m입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 공의 높이를 순서대로 시작을 제가 첫 번째라고 할게요. 시작을 첫 번째라고 하고 이제 한번 지면에 닿은 다음에 올라간 거를 두 번째라고 하고 지면에 이제 세 번째 닿았고요. 그런 상황인데요. 그랬을 때 먼저 이 높이를 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는 이제 3이고 두 번째 이제 튀어오르는 높이는 이제 3의 60%니까 1.8m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높이는 1.8의 60%니까 다시 계산을 하면 1.08m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0.6을 곱하면 0.648이 되겠고요. 다섯 번째를 계산을 해볼까요? 다섯 번째는 0.648에 0.6을 곱하면 0.3888이고요. 3888이고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지면에 닿을 때까지의 그 여섯 번째 높이는요. 아무래도 연습장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제가 여기다 6을 곱하겠습니다. 6을 곱하면은 8, 2, 3,
네, 2, 3 이렇게 되네요. 그러니까 이제 0.23328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이런 상황인데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지면에 닿을 때까지 공이 움직인 거리는요. 이제 처음은 이제 여기 3m 높이에서 이제 떨어뜨리고요. 떨어지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다시 튀어 오른 다음에 이제 그만큼 그대로 이제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두 번째부터는 저희가 2씩 곱한 값을 이제 계산해서 이제 모두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려는 숫자는 결국 3 더하기 2배의 1.8 더하기 1.08 더하기 0.648 더하기 0.3888 더하기 0.23328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값은 이제 계산을 하면 되는데요. 제가 이제 계산을 해본 결과 이 값은 11.30016 이제 미터가 된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어쩌면 다소 이렇게 그냥 이제 무작정 계산하는 방법으로 제가 계산을 해 보았는데요. 죄송합니다. 네, 계산을 해 보았는데 이제 지금 이제 각 항의 비율이 앞선 항과 두 번째 항의 비율이 일정하다는 사실을 이용해서 이 합을 조금 더 이제 공식을 이용해서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전히 이제 첫 번째 항은 이제 3이 되는데요. 이제 두 번째 항부터 이제 두 배를 할 때 두 번째 항을 구하고 싶은데요. 이제 제가 S를 이제 1.8 더하기 1.08 더하기 0.648 더하기 0.3888 0.23328 네, 요 값을 제가 S라고 이제 놓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조금 더 간단하게 생각을 하면 이것은 1.8의 60%죠. 두 번째 높이는. 세 번째는 1.8의 0.6의 이제 제곱. 더하기 1.8 곱하기 0.6의 3승 더하기 1.8 곱하기 0.6의 4승. 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제가 S에다가 0.6을 곱한 값을 한번 생각을 해 볼까요? 그러면 이것은 제가 이제 여기다 열을 맞춰서 쓰면 1.8 곱하기 0.6 더하기 1.8 곱하기 0.6의 제곱 0.6의 3승 1.8 곱하기 0.6의 4승 더하기 1.8 곱하기 0.6의 5승 네,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위에서 이제 아래를 빼게 되면은 이제 많은 것들이 지워지고요. 여기 위에서 아래를 빼면 이제 우리가 얻는 것은 0.4S는
1.8 빼기 1.8 곱하기 0.6의 5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얻는 것은 S는 이제 1.8에서 1 빼기 0.6의 5승 한 것에 이게 이제 4분의 10, 4분의 10을 이제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4분의 10을 곱하면 되겠고요. 네, 이렇게 계산을 해도 이제 4.15008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하려는 것은 다시 이제 계산을 하면 3 더하기 2 곱하기 4.15008 요거를 계산하면 네, 11.30016이 돼서 이제 그냥 하나씩 더한 거랑 이제 실제로 같은 값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항이 더 예를 들어서 지금 6번째가 아니라 10번째 또 20번째 이렇게 될 때는 이제 일일이 다 더하기에 좀 어려움이 있겠고요. 이런 방법을 이용을 해서 이 수열의 합을 구하면은 조금 더 쉽게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약간 계산이 필요했지만 역시 이제 등차 수열과 마찬가지로 등비 수열의 합을 구하는 공식에 대해서도 알아보았고요. 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탐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탐구에서는 이제 연속된 두 항의 차이가 등차 수열이나 혹은 등비 수열을 이루는 경우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네, 이런 것은 이제 이 수열 자체가 등차 수열, 등비 수열은 아니지만 네, 이번에는 연속된 두 항의 차이가 등차 수열이나 등비 수열을 이루는 경우입니다. 네, 이 문제들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n 사람의 이제 모임에 n명의 사람들이 있는데요. 모든 사람들이 서로 악수를 한다고 할 때 이 총 악수의 횟수를 tn이라고 제가 표기를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tn과 tn 플러스 1의 관계를 우리가 구해볼 수가 있는데요. 네, 그래서 먼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제가 예를 들어서 n명의 사람들이 있다 하고 이 사람들이 이제 서로 악수를 이렇게 다 했습니다. 악수를 이제 했을 때 이제 만약에 n 플러스 1번째 사람이 이제 추가가 됐습니다. 추가가 되면 그러니까 지금 초록색 이 선분의 개수를 우리가 tn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제 n 플러스 1번째 사람이 추가가 되면 이제 다시 이 모든 사람들이 이 n 플러스 1번째 사람하고 이렇게 악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 추가로 이제 악수하는 횟수가 총 이제 n 플러스 1번째가 죄송합니다. n이죠. 여기 지금 초록색으로 n명이 있고요. 지금 이제 n 플러스 1번째 사람이 추가가 됐습니다. n 플러스 1번째 사람이 추가가 됐는데요. 그러면 이제 총 악수의 횟수는 n번의 악수가 추가로 이 사람이 초록색 n명의 사람들과 악수를 해야 하기 때문에 n번의 악수가 추가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tn 플러스 1은 이제 tn 더하기 n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 제가 tn을 적어보면요. tn을
처음부터 적어보면 이제 한 명이 있을 때는 악수를 할 수가 없고요. 이제 두 명이 있을 때 한 번, 세 명이 있을 때 세 명, 그다음에 1, 3, 6, 그다음에 더하기 4, 더하기 5, 더하기 6 네, 이런 식으로 나가는 수열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자체가 등차 수열인 것은 아닙니다. 아니지만 이 두 항의 차이를 생각을 하면 tn 플러스 1 빼기 tn을 생각을 하면 그때는 여기서는 이제 1, 2, 3, 4, 5, 6 이런 식으로 이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연속된 두 항의 차이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것은 실제로 여러분들이 네, 저와 같이 이 tn을 구해보면요. tn은 다른 것이 아니고 tn은 n명의 사람이 총 악수하는 이제 횟수인데요. 이것은 이제 네, 이것은 n명의 사람 중에서 우리가 두 명을 이제 순서를 무시하고 이제 뽑는 경우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쓰면 tn은 2분의 n의 n 빼기 1이 된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tn 플러스 1과 tn의 관계는 이제 이런 식으로 주어진다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이제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평면을 n개의 직선으로 분할할 때 이런 상황인데요. 그때 그 분할된 영역의 최대 개수를 pn으로 제가 표기를 했을 때 pn을 구하라는 것이 문제인데요. 이것도 pn과 pn 플러스 1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제 앞선 문제와 비슷하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 이제 하얀색 평면이 있을 때요. 처음에 한 개의 직선으로 평면을 분할하면 이제 여기 평면을 이제 두 개의 영역으로 분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이제 두 번째 직선을 그으면은 이렇게 네 개의 영역으로 분할할 수가 있고요. 제가 세 번째 직선을 이렇게 그리면 총 3개의 영역이 더 생기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처음에 n개의 직선이 주어져 있을 때 새로운 직선을 항상 이렇게 이미 그어진 모든 직선과 만나게 그려서 총 n 플러스 1개의 새로운 영역이 추가되도록 여러분들이 항상 그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경우에도 네, 여기다 쓸까요? pn 플러스 1은 이번에는 pn 더하기 n 플러스 1 이렇게 된다는 것을 이런 관계를 가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순서대로 써보면 P1은 이번에는 처음에 P1이 2가 됐었는데요. 그 다음에 P2는 4 그리고 P3는 7 그리고 P4는 11 네, 이렇게 주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값들은 자 일반적으로 모든 n에 대해서 pn은 2분의 n의 n 더하기 1에 더하기 1 이렇게 된다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사실은 이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1 더하기 2 더하기 땡땡땡 n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네, 처음에 그러니까 1부터 n까지 더하고 거기에 이제 1을 더 더한 숫자가 나온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네, 관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할까요? 네, 세 번째 문제는 n명을 두 팀으로 나누는 방법의 숫자입니다. 네, 여기서 이제 팀의 구성원의 숫자가 꼭 같을 필요는 없고요. 이제 n명이 있을 때 두 팀으로 나누기만 하면 되는데요. 이것은 네, 그러면 이것은 제가 정답을 이제 먼저 공개를 하면요. 정답은 an 플러스 1은 이제 2an 더하기 1 이제 이렇게 주어지게 되고요. 그래서 그리고 a1은 A2부터 쓸까요? 죄송합니다. A2는 1, A3는 3, A4는 7. 이렇게 되고, 네, AN은 일반적으로 2의 n승, 네, 2의 n-1승 빼기 1 이렇게 주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대략적으로만 빠르게 한번 보겠습니다. 이미 n명의 예를 들어 n명을 이렇게 두 팀으로 나누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n 플러스 1번째 n 플러스 1번째 사람이 이제 추가됐을 때요. 추가됐을 때 이제 이 사람이 혼자 팀인 경우가 이제 있을 텐데요. 그 경우가 한 가지가 있겠고요. 경우 한 가지가 있고 이제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이미 n명을 두 팀으로 나누었을 때 두 팀 중 이제 한 팀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요. 그 두 팀 중 한 팀에 들어가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경우 이제 나머지는 이제 2an 가지가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이제 합치면은 이제 an 플러스 1이 2an 플러스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그 일반 항을 실질적으로 계산을 하면은 모든 n에 대해서 an이 2의 n-1승 빼기 1이 된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번 영상에서 이와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가진 그 활동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